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검찰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남기자는 입장, 박은정 의원은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못 믿었다는 논리에 박 의원은 오히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심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검사가 후배를 성폭력했는데 징계도 수사도 없이 사표만 내고 대기업으로 간 사건. 박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검사 매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성호 장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사건 은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에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장관님? 네,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그 경찰 수사에 딴지를 걸고 그리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아무렇게나 보안 수사를 해서 저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겠다는 근거가 만 가지도 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는 근거 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사건 장관님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 나오는 전직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 저 사건은 2015년에 은폐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감찰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 사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형인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장관님 모르십니까? 뭐 제가 갑자기 이름 좀 물어보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알고 제가 이 사건 네, 말씀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동훈 검사입니다. 저 사건은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경찰의 유착을 통해서 사건이 은폐되었다면 저 사건은 검사가 가해자이고 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저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검찰에서. 1분 더.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안 수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사건 은폐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사건을 은폐했는데요. 어떻게 은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의원님 지적한 그 사건들은 저도 그 당시 너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러니까요.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의 해당 피의자는 네.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당시에는 은폐되었고요. 2018년 서지영 검사의 미투로 비로소 재수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사건의 은폐가 검찰하고 경찰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은폐 구조가 비슷한데 지금 경찰도 구속이 되고 검경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 사건은 1분 더 드리세요. 검사 수사에 검찰의 문제, 검찰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서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안 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뭐 의원님
이미 저 사건이 있을 때 검찰과 지금 검찰이 다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나눠져 있고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안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사 폐지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1, 2%라고 말씀하지만 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겠습니까? 정치 사건이 몇 건이겠습니까? 다 합쳐봤자. 정말 문제되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기범죄들 같은 경제범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1, 2%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십만 건 중에 사건에 그런 거 1%는 몇천 건이 넘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도 검찰에 계셨으면 알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유형의 사건들을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또 물론 면밀히 보고 있어 갖고서 뭐 밖에 알려지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직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 그게 0.73% 하더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구조가 돌아가는 걸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예. 재수사 요구든 보안사 요구든 그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1%를 갖다 1분 더 드릴까요, 박은정 의원님? 그 1%를 봐야 됩니다. 드리세요. 예.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요. 1%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결정을 뒤집는 게 0.73% 정도 됩니다. 재수사 요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성폭력 사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저 사건이 성폭력 사건입니다. 저 사건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의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당시에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검사가 관련됐기 보안 때문에 문제지만은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검사 관련이 문제가 아니죠. 검사와 관련된 사건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죠. 검사들이 지금 저 검찰 사건을 수사 안 저렇게 합니다. 은폐한 이미 이유는 중수청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할 수가 사건을 은폐한 없습니다. 이유는 검사가 검사가 수사 개시를 수사권과 못하는데 무슨 기소권을 말씀 같이 가지고 있기 하십니까, 그게? 때문입니다. 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수청 공수처가 그래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검사에게 사건을 공수처도 주는 만들어져 방식으로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아니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좀요. 네. 인사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러십시오. 예. 우선 그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실 시간이었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이미 네. 국회에서 아니 우선 박은정 의원님 하셨고요. 또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시고요. 국회에서 이미 예. 입법화 법무부 장관님 돼갖고 말씀하세요. 검찰의 수사 기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네.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안사 문제는 1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되어 제도적 장치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사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제 조금 지나고 하세요. 지나고 하세요. 잠깐 지나고 하시고요. 박은정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우선 사회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요. 예, 법무부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전체로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안 수사권까지 수사권은 폐지했고 그렇게 공소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도 정리하는 입장, 폐지하는 입장을 정부는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약자와 여성 성폭력 피해자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내가 성폭력 당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장애인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게 형사정법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담아서 피해자가 또 2차 피해, 3차 피해 받지 않고 그러나 가해자는 누명을 쓰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만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하게 그렇게 수사
진행이 돼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중대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3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시민모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국회에 김용민 의원님과 제가 대표 발의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을 마련하셨던 우리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의 그 대표분들이 오늘 오셔서 검찰개혁이 무엇이고 지금 국면에서 국민들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대로 심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신속하게 완수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대표이신 김남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유승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치에 반대하며 원칙 그대로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저희는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은 법학자 7명과 변호사 5명, 모두 12명의 연구자가 수개월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26일 국회에 발의되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 수사권 일부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는 것은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사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2,500여 명, 수사경찰은 3만여 명입니다. 이 구조에서 검찰이 모든 사건을 보안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에 개입할지 검사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 권력이 관심을 두는 사건, 과거의 표적 수사와 선별 수사는 바로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외의 목록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 예외를 판단하는 것이 검사 자신인 한 예외는 얼마든지 넓어집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그 전례를 보았습니다. 2022년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그 범위를 사실상 되돌렸습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입니다. 국회가 법률로 제한한 권한조차 검찰은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살린 권한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한 3천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통신사로부터 일괄 수집했습니다. 당사자들은 7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넓히고 어떻게 휘두르는지 국민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오늘 일부만 남기자는 그 일부가 내일 다시 전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에 망령이 되살아나 많은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법이 정한 제도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권한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 스스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 수십 년 요구의 결론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개혁의 전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이대로 존치하는 것은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사법적 진공 상태와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껏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들에게 위압적인 조사실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가혹한 진술 번복의 지옥을 강요해 왔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있는 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대형 사건에만 집중할 뿐 손이 많이 가고 소외된 약자들의 사건은 직접 보안 수사 중이라는 명목하에 기약 없이 캐비넷에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일선 경찰 역시 미진한 부분은 검찰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수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검찰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는 저울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내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실효성 있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기소권자가 객관적인 지위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할 때 완성됩니다. 검사들의 반인권적인 선택적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피해자의 권리는 온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인권사법의 시작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에는 그 원칙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수개월의 수기로 그 원칙을 조문으로 완성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시민이 같은 방향을 확인한 지금 다시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까지 이제 80일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위에서 시민의 손으로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칙 그대로 심사하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완성을 눈앞에 둔 지금 마지막 문턱에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 논의를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십시오. 검찰개혁은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작된 계획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투영된 법안을 다루는 논의라면 시민이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대한 국면에서 목소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7월 중으로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이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